안녕하십니까. 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화를 올리고 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퇴직 후가 걱정인 당신 또는 퇴직 후를 걱정하지 않고 있는 당신에게 라고 지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은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퇴직 후가 걱정이시거나 퇴직 후를 아직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현실적인 데이터를 보시면서 앞으로 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이란 리포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퇴직 후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소득 크레바스란 국립국어원에서 찾아왔습니다. 뜻은 바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 크레바스란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생소하다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테니까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바로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몇 세일까요?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21년 5월 조사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자, 2022년 우측 기준으로 보시죠. 우리가 궁금했던 게 바로 퇴직 당시 연령이었는데요. 평균 49.3세입니다. 2021년도 동일합니다. 그만둔 주된 이유가 보이실 텐데요. 사업 부진 등 회사의 어려움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9.1%를 차지한 건강 악화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15.1%를 차지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결국 건강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악화는 본인에 대한, 가족 돌봄은 가족 건강에 대한 이슈로 본다면 결국 34.2%는 가족 건강으로 인해 퇴직을 해야만 했던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돼서입니다. 다들 2023년에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득 크레바스를 이야기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퇴직 후 수령하는 월 평균 연금 수령액도 살펴봐야겠죠. 퇴직 후 연금 수령자는 49.4%였고 수령액은 6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직 후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분들도 50.6%나 계시네요.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회사 사정 때문에 그만두셔야 해서 그랬을까요? 68.5%가 더 일하기를 희망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돈보다는 일의 양과 시간대를 중요한 가치로 보시는 분들이 28.9%나 되셨습니다. 사실 퇴직 후의 삶이 제게도 이젠 머지않은 삶이라 자꾸 공감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제 주위만 봐도 아직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체력도 있으시고 그간 회사에서 쌓은 경험으로 더 멋지게 노련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쩔 수 없이 퇴사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 국민연금 받는 시기는 현재 62세에서 2034년까지 65세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크레바스 사이의 틈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득 크레바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시기는 13년인 셈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퇴직 후 당장 얼마나 지출하고 어디서 생활비를 마련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행복연구센터 조사에서는 50세에서 54세에 퇴직하신 분들이 38.1%로 가장 많았고 45세에서 49세 퇴직하신 분들은 23.2%에 달했습니다. 45세에서 54세 이전에 퇴직한 분들이 무려 61.3%나 되는 것입니다. 실제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통계청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균 12.5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자의 생활비 규모는 어떨까요? 월 25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는 본인과 배우자 경제활동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한 분이 74.6%였고 모아놓은 금융상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가 16.8%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자영업을 하거나 재취업하신 분들은 55.1%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퇴직 전후 생활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3명 중 2명이 퇴직 전 생활비를 30%가량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풀타임으로 취업했을 때에도 생활비를 26.7% 줄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활동을 안 하더라도 232만원의 생활비가 지출됐고 풀타임 취업을 했을 때에는 268만원, 창업했을 때는 278만원 수준의 생활비 지출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퇴직자분들에게 괜찮은 생활 수준을 위한 필요한 금액은 얼마로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월 400만원 이상 있으면 괜찮게 생활할 수 있다고 했고 200에서 300만원이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먹고 사는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경조사를 챙기고 사람도 만나면서 여가를 즐기려면 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퇴직금을 모두 인출해서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생활비 보충을 위해 인출했거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26.5%, 자녀 학자금과 결혼자금 등을 위해 인출하신 분들이 15.6%, 기존 대출 상환이 12.2%였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중 퇴직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26.5%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답하신 분들도 18.9%였습니다.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1035만 명은 자신이 평균 73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답했고 희망 임금 수준은 남자가 300만원 이상, 여자는 150만원 미만이 가장 높았습니다. 행복연구센터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완전 은퇴를 희망하는 시기는 66세로 나왔습니다. 만 60세에서 64세 분들의 답변을 보면 60.5%가 70세가 넘어도 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분들은 소득이 월 231만원으로 전체 퇴직자 평균인 256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경제활동 소득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17.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활동으로 남성은 실제로 194만원, 여성은 149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현황을 보면 남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가 76.6%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 25.1%였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것이 40.8%, 단기고용 아르바이트가 32%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연구센터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소득 격차 이유가 여성의 단기고용 아르바이트 취업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50대 한 달 기본 생활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해당 데이터는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세부터 59세까지 하나카드 소비 성향 데이터를 분석한 것입니다. 50대 한 달 생활비는 월 145만원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전화요금 등 통신과 공과금에 대한 비용 48만원이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32만원, 의료비 28만원, 식비 21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비는 11만원, 영화나 공연장 등 지출은 4만원에 그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가 생활을 추가하면 월 지출 금액은 얼마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골프나 운동을 하게 되면 32만원, 여행을 하게 되면 74만원이 추가됩니다. 퇴직 후에도 학업을 마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42만원이 더해집니다. 물론 쇼핑을 좋아하신다면 못해도 월 20만원 정도는 예산을 책정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면 월 지출은 344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럼 이제 50대 기본 한 달 생활 지출액을 주요 도시별로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지역 물가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300만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나 해서 서울 사시는데 서울 내 구별로 기본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해서 참고차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노원구는 14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1위는 강남구로 165만원입니다. 소득 크레바스 공포란 단어도 있습니다. 50대 퇴직해
60대 연금 수령할 때까지 공백 기간 동안 생계를 위협받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퇴직하신 분들의 소득 크레바스 공포는 어떠실지 한번 살펴볼까요? 퇴직자의 60.5%가 현재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분이 20.1%였고 조금 어렵다가 40.4%였습니다. 반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퇴직자는 11.9%였는데요. 그중 74.1%의 총 자산을 살펴보니 5억 원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는 퇴직자는 10명 중 2명 꼴이었고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분들은 10명 중 1명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10명 중 4명은 경제활동을 못하면 1년 이내에 형편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은 재취업했고 2명은 자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크레바스 공포는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자금 준비 수준과 상관없이 취업과 창업에 대한 도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입니다. 그렇다면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의 성공담을 살펴볼까요?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79.3%가 1년 이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취업 성공까지 구직기간은 평균 11.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2년 이내 취업 실패 시 재취업 성공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할 때 어려웠던 점으로는 나이에 맞는 직업이 한정적이었다가 78%를 차지했고 나이 때문에 사업장에서 꺼려했다가 62.4%였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재취업 후 소득 수준은 퇴직 전 소득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를 설계해야 하는데 퇴직 전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은 필수겠죠. 퇴직 후 눈높이를 낮추고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 소개를 부탁하라는 답변도 50.5%가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372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도소매업이 27.9%로 가장 높았습니다. 남성은 음식이 2위였고 여성은 교육 쪽 분야가 2위였습니다. 3위는 모두 부동산 임대로 나타났습니다. 창업한 퇴직자 3명 중 1명은 그나마 할 수 있어서 자영업을 선택했다고 답했고 10명 중 1명은 재취업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창업자금에 퇴직금을 사용하신 분들은 45.8%였고 대출을 이용한 비중은 37.4%였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지난번 픽뉴스에서 꼭 집어드린 기사. 대출금리 1%만 올라도 월 이자 부담액이 238만원이 증가한다는 뉴스요. 지금처럼 금리가 고공상승 중이라면 대출은 늘 신중하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직장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퇴직하고 나면 특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 후유증이란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퇴직자 중 65.4%가 퇴직 후유증을 경험했고 26.6%는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후유증이 1년 안에 극복하지 못하면 3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 후유증 역시 심리적 압박감이 그 이유로 나타났는데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압박감이 44.8%, 나의 성취와 사회적 지위 상실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이 42.7%에 달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와서였을까요? 가족과 소통하고 내 역할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28%였고 자아 실현의 기쁨과 자기 성취감이 줄어듦이 27.4%, 조직에서 제외됐다는 소외감 25.2%, 인적 네트워크로부터 단절감이 22.6%였습니다. 55세 이전에 퇴직한 남성일수록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압박감을 가장 크게 느꼈고 55세 이후 퇴직한 남성일수록 생계뿐 아니라 성취,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실감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퇴직 후유증을 극복한 분들의 경험담도 들어볼까요?
남성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49.8%가 극복했고 여성은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통해 극복했다가 47.2%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가족의 위로와 격려로 극복했다가 2위였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다가 26.4%, 가족의 위로와 격려가 25.8%로 나타났습니다. 퇴직 후유증의 명약은 누가 뭐라 해도 여가활동과 가족과의 소통인 셈이네요. 그렇다면 여가활동은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여가 시간은 하루 평균 2.6시간으로 나타났고 한 달 지출은 남성이 16만원, 여성이 12만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60.8%는 주로 시간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여가활동이 종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퇴직자분들의 여가 생활 유형도 살펴볼까요? 건강을 위한 활동이 53%로 가장 높았고 여행이 47%, 문화예술 관람이 35.6% 순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과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실까요? 배우자가 50.8%였고 친구가 26.7%, 취미활동 커뮤니티를 통한 활동이 18.2%였습니다. 1년 동안 국내 여행 횟수는 국내 여행이 3회, 해외여행은 0.8회로 한 번 정도였습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 변화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남성은 퇴직 후 회사에서 나와 가족으로, 여성은 회사와 가족에서 나로 관심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사 후에는 10명 중 3명이 이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준비가 잘 된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큰 병원이나 주변 공원 시설 같은 인프라가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에 이사에 대한 바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가 덜 드는 곳이나 아이들을 분가시켰으니 주택평수를 좀 줄여가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39.5%였고 앞으로 농어촌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다고 응답한 분도 17.5%에 달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뉴스 중에서 데이터와 관련있는 이야기를 골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코너 대익남의 픽뉴스. 이번 뉴스는 DX타임즈에서 가져왔습니다. 통계청에 공개된 국토교통부 2021년 토지 소유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5.8%인 1851만 명이 개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60대의 절정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들어가서 남녀의 개인 토지 소유 현황 데이터를 봤는데요. 전체 55%가 남자였고 45%가 여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나중에 은퇴하면 자연을 벗삼아 살고 싶다 하면서 땅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을 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넓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쩌면 저만의 로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